2020년 8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1년 동안 집안에 집거하며 지냈다. 그 이듬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다. 나의 주치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엄마 젖도 떼기 전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었다. 동족의식이 발동한 것인지 첫 만남부터 그녀는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말해주었다. 우리는 가끔 이메일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았다. 어느 날 나는 실례인 줄 알면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나이를 물었다. 직관적으로 오래전에 어렴풋한 기억 속에 묻혀있던 한 아이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1985년 10월 나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자다 깨다 반복하는 동안 비행기는 어느덧 하와이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아이 우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내 앞 좌석에 어린 아이가 1시간 넘도록 계속 울고 있었다. 남자가 그 여자아이를 안고 통로로 나와 달래려고 애를 썼으나 울음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도 우느라 지쳤는지 잠시 조용해졌고 남자와 아이는 좌석으로 돌아왔다.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는 없고 남자와 아이만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사람이었다. 좌석에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는 다시 더욱 서럽게 울어댔다. 여성무원이 와서 아이를 안고 달래며 애를 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남자는 다시 아이를 안고 통로로 나와 서성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안고 토닥이던 남자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잠시 아이를 봐달라는 것이다. 나는 통로로 나와서 아이를 받아 안고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조금 있으니 긴장된 아이의 몸이 풀리는 듯 하더니 곧 잠이 들었다. 잠든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내 좌석으로 돌아왔다. 화장실에 간 남자는 몇십 분이 지난 뒤에 좌석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가 자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좀 더 아이를 안고 있을 수 있으니 식사를 하라고 했다. 식사를 마친 남자는 아이의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다. 자신은 유학생이며 그 아이는 미국에 입양될 아이라고 했다. 미국에 있는 양부모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계자 편으로 입양아를 보내는 에스코트 서비스를 입양기관에 신청했고 남자는 그 대가로 무료 항공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낯을 가린다고 그렇게 울어댔던 모양이다. 곤히 잠든 아이 얼굴을 보고 있으니 한없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하와이 상공을 지난 비행기가 대륙으로 접어들었다. 잠에서 깬 아이는 우유도 먹고 이유식을 떠먹여주니 아기 참새처럼 입을 동그랗게 벌리며 받아먹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동안 비행기는 서부와 네바다 사막을 지나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가뿐히 내려앉았다. 나는 입국 서류도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 남자에게 아이를 건네주려 하자 아이는 다시 울며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남자는 양부모가 공항 탑승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까지만 안고 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길을 쓰고 안 떨어지려는 아이가 가여워 그대로 안고 남자와 같이 양부모가 기다리는 탑승구로 갔다. 남자는 아이 이름이 적힌 영어 팻말을 들고 있었다. 탑승구 입구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젊은 부부와 나이 든 부부가 남자가 든 팻말을 보고 우리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부모와 조부모가 될 사람 같아 보였다. 엄마가 될 사람은 흥급토끼 인형을 들고 있고 아버지가 될 사람은 장난감이 달린 유모차를 밀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써 있었다. 언뜻 보기에 좋은 사람들 같아서 다소 마음이 놓였다. 그들은 스윗 베이비라 부르며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어린 마음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두 팔로 더 힘껏 내 목을 껴안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할머니가 다가와 자기네가 아이를 데리고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아이는 파란 눈에 금발의 할머니를 보자 더욱 자지러지듯 울어댔다. 가슴이 아렸다. 남자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급히 그 자리를 떴다. 그들과 헤어져 탑승구를 여러 개 지나왔는데도 아이 우는 소리가 귓전에 맴돌았다. 내가 비행기표를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나 싶었다. 남자는 고맙다며 차 한 잔을 사겠다고 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겁먹은 아이 표정과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음이 심란했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남자와 빨리 헤어졌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이야, 오늘의 아픔이 내 기억에 남지 않기를. 넓은 공항 안을 부지런히 걸어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다. 한참 기다린 후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나오는 검정색 3단 가방 2개를 힘겹게 끌어내린 후 카트에 실었다. 입국 심사장으로 가서 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보여주고 심사를 마쳤다. 그리고 국내선으로 갈아탔다. 2시간 후 비행기는 스프링필드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불현듯 더럭 겁이 났다. 가난한 유학생인 내가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엄마의 막연한 염려처럼 거리에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도 두렵지만 한 학기 학비를 내면 거의 무일푼에 가까운 내가 이곳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돌이켜본다. 캄캄한 밤에 난생 처음 머나먼 이국 땅에 발을 디뎠던 순간 온몸으로 느꼈던 그 막막함이 겁먹은 아이 표정과 함께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엄습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떨쳐내듯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아이도 나도 또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는 차가운 밤 공기는 여기가 이국 땅임을 실감나게 했다. 유난히 크고 샛노란 보름달이 활주로끝 지평선 위에 떠 있었다. 그 보름달 속에 아이 얼굴이 겹쳐 보였다. 1990년 5월 나는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세월 동안 가끔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었다. 그리고 2020년 아들의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나이 주치의를 만난 것이다. 내가 나이를 물었을 때 그녀가 알려준 나이를 듣고 불현듯 어렴풋한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던 그 아이가 떠올랐다. 당시의 그 아이가 지금의 나이 주치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칠 전 그녀는 주말에 자기네 집에서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친구들 가족과 파티를 했다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몇 장 보내주었다. 그녀의 두 딸은 한복을 입었고 식탁에는 김치와 바베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과 함께 한마디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김치는 내가 유튜브 보며 배워서 직접 담근 거예요.